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시는 잎사귀로 기억을 보관한다. 그곳엔 누구의 것도 아닌 책이 가득한 도서관이 하나 있다. 종이책은 없다. 대신 선반마다 크고 작은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곳의 이름은 식물도서관. 책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없지만 마음을 놓고 가는 사람은 있다. 이곳의 사서인 솔은 식물에 물을 주며 누군가의 하루를 조용히 다독인다. 각 식물은 한 사람의 기억과 감정, 선택과 실수, 웃음과 후회의 모양을 따라 자란다. 누군가의 기쁨은 넓은 잎으로 피어나고 누군가의 분노는 검은 가시로 뻗어나간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꽃이 피는 일이 있다. 그건 오직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자라난 순간에만. 도서관은 늘 조용했다. 하지만 그 속의 화분들은 날마다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흐린 날 작은 아이 하나가 도서관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기 제 화분을 찾고 싶어요. 솔은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발소리도 없는 슬리퍼를 끌고 도서관 한쪽 구석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그곳엔 작고 낡은 화분 하나가 있었다. 마른 흙, 싹도 없는 빈자리. 이게 제 건가요? 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엔 금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듯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말에 솔은 조용히 손을 내밀어 화분 속에 손가락을 살짝 묻었다. 그의 손끝에 잔열이 닿았다. 그건 뿌리도 줄기도 아닌 아주 미세한 씨앗의 온기였다. 너무 일찍 심어진 씨앗은 가장 늦게 피운단다.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화분을 꼭 안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도서관에 오기 시작했다. 물을 주고 손바닥으로 흙을 덮고 작은 속삭임으로 말을 걸었다.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 친구랑 싸웠는데 사실 내가 먼저 화냈어. 엄마는 내 말을 잘 못 들어. 나도 가끔 말하기 싫어. 그 모든 말은 잎이 되지 못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화분 속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솔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식물은 단지 물과 햇볕으로만 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이가 도서관에 오기 시작한 지 27일째 되는 날 화분에 작은 싹 하나가 올라왔다. 그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약했지만 솔은 그것을 보자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이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가 혼자 만든 거예요. 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내 마음이 만든 기억. 그날 이후 도서관엔 변하지 않던 법칙 하나가 바뀌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화분을 돌보기 시작하면 그 옆의 화분도 조금씩 살아났다. 슬픔으로 말라버린 가지에 새로운 잎이 돋고 상처로 뒤엉킨 뿌리에 작은 숨결이 퍼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서관은 책장마다 서로를 키우는 사람들의 속삭임으로 채워졌다. 도서관 한쪽에는 잃어버린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화분의 주인은 더 이상 이곳을 찾지 않거나 기억을 등진 채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었다. 그 화분들은 빛이 닿지 않는 음영 속에 놓여 있었고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말라갔다. 하지만 아이가 싹을 틔운 날 이후로 그 잃어버린 화분들 중 하나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잎이 자라난 것도 뿌리가 뻗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흙 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감정이 아주 조금 옮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솔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물 한 방울을 적셨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억은 기다리는 일이다. 계절이 한 바퀴 돌고 도서관엔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말을 아끼는 어른, 혼자 놀러온 소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는 노인, 그리고 이제는 제법 자란 아이. 이들은 모두 자신의 화분을 갖고 있었다. 그 화분 앞에 앉아 말없이 바라보거나 속삭이거나 때로는 눈을 감고 냄새를 맡기도 했다. 화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본 사람만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어디쯤 와 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아직 무엇을 심을 수 있는지를. 도서관은 이제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기르는 온실이 되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도서관 문턱에 섰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 한참을 서 있기만 했다. 그의 어깨에는 시간이 내려앉은 듯 무거워 보였고 그 눈빛엔 수많은 말이 고여 있었다. 솔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가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그 화분에는 아주 오래전 심어진 듯한 씨앗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단단한 껍질은 아직 한 번도 틔워진 적 없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받아 들고 입술을 떨며 이렇게 말했다.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준 마지막 말조차도. 그리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화분 앞에 앉았다. 그는 오랜 시간 말없이 머물렀고 화분 안의 씨앗은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솔은 도서관 안을 천천히 돌며 각 화분을 살폈다. 그는 모든 식물의 이름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식물의 감정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잎사귀의 떨림이 어떤 마음의 무게인지, 그 가시가 어떤 말의 흔적에서 태어났는지, 그 향기가 얼마나 오래된 그리움인지. 그리고 그는 오늘도 물을 주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마치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주는 것처럼. 도서관은 그렇게 숨쉬고 있었다. 말없는 식물들이 하루하루를 기록해 가는 도서관. 그리고 그 중심엔 누군가의 마음이 천천히 피어나고 있었다. 도서관엔 밤의 방이라 불리는 작은 온실이 하나 있었다. 그곳엔 햇빛 대신 달빛을 받으며 자라는 식물들이 있었다. 한 번도 낮에 피지 않고 낮에는 모두 잎을 닫고 조용히 잠드는 화분들이었다. 솔은 그 방을 속삭임의 방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곳의 식물은 말보다 조용한 감정, 말하지 못한 마음의 가장 깊은 층에서 자라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도 그 방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밤에 몰래 도서관에 찾아와 한 화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건 아직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분 안에 꽃이 살짝 피었다. 그건 도서관에서 가장 작고 가장 빛나는 꽃이었다. 솔은 멀리서 그것을 보며 이야기를 적듯 메모를 남겼다. 감정 식물 1043호. 종류 무명. 관찰 기록 최초로 침묵에서 꽃을 피움. 기록자 주 어떤 감정은 말하지 않아야 피어난다. 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곳은 사람들의 눈빛, 손끝, 고요한 호흡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식물들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말이 되지 못한 말들, 눈물로 설명된 하루들, 웃음으로 덮은 상처들. 도서관은 읽는 공간이 아니라 느끼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솔이 관리하지 않는 화분들이 생겨났다. 사람들이 서로의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작은 인사, 조심스러운 질문, 함께 웃는 시간. 그건 마치 식물과 식물이 뿌리를 나누는 순간 같았다. 솔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 속에는 단 하나의 기록만이 적혀 있었다. 처음 이 도서관을 만들 때 나는 누군가가 다시 피어나길 바랐다. 그리고 지금 그 바람은 자라고 있다. 그 글씨는 약간 흔들렸고 잉크는 오래되어 옅어져 있었지만 그 위에 덧대어진 마음만큼은 선명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서관에는 아주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식물도 화분도 기록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깊고 멀었고 그 손은 마치 무언가를 오래 붙잡고 있다가 방금 놓은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다. 당신의 화분을 찾으시나요? 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여기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기억도 감정도 흔적도요. 솔은 한동안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가장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그 화분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솔은 말했다. 남기지 않았다는 건 아직 남기지 않은 것과 같답니다. 그 말에 그 남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화분 위에 얹었다. 그 순간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흙 속에서 빛처럼 얇은 실뿌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기억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기려는 마음은 언제나 지금부터 자랄 수 있었다.
그날 밤 그의 화분에는 이름 없는 잎 하나가 돋았다. 도서관의 마지막 선반에는 자연이 모이게 된 화분들이 있었다. 누구의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것이 될 준비만 되어 있는 화분들. 그곳엔 매일 누군가가 새로 찾아와 하나의 화분 앞에 앉았다. 자신이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혹은 무엇을 남기고 싶지 않은지를 고민하며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조용한 시작이 피어났다. 솔은 그것을 매일 기록했다. 더 이상 관리자로서가 아니라 함께 가꾸는 사람으로서. 이제 도서관은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기억이 자라는 숲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숲은 오늘도 한 조각의 마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서관의 구석에는 여전히 피지 않는 화분이 하나 있었다. 솔은 그 화분을 매일 바라보며 물을 줍고 흙을 살폈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따금 사람들이 물었다. 이 화분은 왜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솔은 대답하곤 했다. 이건 기다리는 화분입니다. 어떤 감정은 너무 오래 묻혀 있어 다시 피어나기 위해선 그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도서관에 들어섰다. 그는 말없이 구석의 화분 앞에 앉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마치 그 화분이 자신을 부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그 화분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다. 학교에서 말실수를 했어. 친구랑 놀다 울었어. 그냥 울고 싶었어. 괜찮다는 말 듣고 싶은 날이야. 하루하루 아이의 말이 흙 위에 가라앉았다. 마치 마음이 화분 안에 스며들 듯. 그리고 몇 주 후 누군가 도서관에 들어서며 말했다. 저기 저 화분 빛나요? 모두가 돌아봤을 때 구석의 화분 위엔 아주 희미한 푸른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싹도 잎도 꽃도 아니었다. 다만 아주 오래된 마음의 온기였다. 그리고 솔은 조용히 적었다. 감정 식물 2102호. 종류 미기록. 관찰 기록. 누군가의 반복된 진심이 오래된 침묵을 깨움. 그날 이후 도서관엔 또 다른 이름이 붙었다. 감정의 숲. 누군가는 그곳을 책장 없는 도서관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식물로 읽는 일기장이라 불렀으며 어떤 이는 그냥 괜찮은 곳이라 불렀다. 무엇으로 불려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그곳에 피어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솔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식물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 도서관의 바깥 세상은 변해갔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다시 순환했고 도시는 어느새 바쁘고 또 무심해졌다. 하지만 도서관만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도서관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그곳엔 새로운 아이들이 찾아왔고 한때 어른이었던 이들도 다시 그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신의 이야기를 화분에 남겼다. 누군가는 아주 짧은 인사만 남겼고 누군가는 눈물 한 방울을 화분 옆에 떨어뜨렸다. 감정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식물들은 그것을 모두 이해하고 자라났다. 도서관 한가운데에는 이제 커다란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그 나무는 도서관이 처음 생겼을 때 솔이 아무도 모르게 심어두었던 씨앗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돌보며 그 안에 무언가가 자라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는 천장을 뚫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기억목이라 불렀다. 그 가지마다 누군가의 편지, 누군가의 그림, 누군가의 마음이 조용히 걸려 있었다. 바람이 불면 그 이야기들이 잎사귀처럼 살랑이고 햇빛이 들면 그 기억들이 반짝였다.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닫힌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누구든 들어와 마음 하나쯤 두고 갈 수 있는 곳이 되었고 솔은 더 이상 혼자 물을 주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다. 솔, 오늘은 제가 물 줄래요? 솔은 처음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돌아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걸음이 사라진 자리엔 햇살 한 줄기와 작은 감정의 새싹 하나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도서관의 가장 오래된 화분이 있는 구역에는 언제부턴가 누군가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가 부르는지도 모를 만큼 작고 낮은 멜로디였지만 그 음성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따라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그 자리에 앉아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곳엔 내 마음을 놓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은 어느새 도서관을 감싸는 인사말이 되었다. 처음 도서관을 찾는 사람에게 이미 자리를 잡은 누군가가 조용히 말해주곤 했다. 여긴 놓아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 말에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오래도록 침묵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다. 사실은요, 저 아직 많이 무서워요. 그 말은 도서관의 새로운 씨앗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도서관 앞에는 작은 팻말 하나가 세워졌다. 흔들리는 글씨로 적힌 문장이었다. 들어오세요. 이곳에선 무엇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자신도 모르게 숨을 놓고 문을 열었다. 그 문 안에는 수많은 화분이 있었고 그 속엔 여전히 피어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도서관은 식물과 사람과 기억이 함께 자라는 시간의 정원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솔은 기억목 아래 놓인 작은 벤치에서 누군가의 화분에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끔씩 비가 오는 날이면 도서관 안은 더욱 조용해졌다. 유리천장을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화분들의 숨소리처럼 들렸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빗소리는 종종 오래된 기억을 깨우곤 했다. 잊고 지냈던 말,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장면, 그리고 가슴속에만 숨겨둔 목소리들. 그런 날이면 솔은 특별히 준비해둔 작은 통을 꺼냈다. 통 안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적힌 쪽지들이 들어있었다. 말하고 싶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던 말. 사람들은 쪽지를 하나씩 꺼내어 자신의 화분 옆에 놓았다. 그리고 그것은 말 없는 이야기로 또 하나의 감정으로 자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서관을 오래 떠났던 한이가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남겨두었던 화분을 찾아 먼지를 조심스레 털어내고 말했다. 자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냥 남겨두고 떠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지만 화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작게 숨쉬는 줄기 하나가 있었다. 솔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억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남아있던 것뿐이에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물을 주었다. 도서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다. 말보다 감정, 설명보다 존재, 움직임보다 기다림이 더 많이 흘러다녔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자신이 가진 감정은 틀리지 않았으며 그 감정들로 서로의 마음에 작은 잎을 틔워줄 수 있다는 것을. 솔은 여전히 식물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손길들이 함께 도서관을 돌보고 있었다. 도서관은 어느새 함께 살아가는 감정의 숲이 되었다.